1897년 10월 12일 고종은 조선을 더 이상 청해 제후국이 아닌 자주 독립국으로의 의지를 밝히며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8일 뒤 엄기비의 아들로 훗날 영친왕인 이은이 출생하였는데요. 이때 고종의 나이는 46세, 엄기비의 나이는 44세로 늦둥이로 태어나 고종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은은 1907년 순종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황위에 올랐을 때 형인 의친왕을 제치고 황태자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황태자가 되자마자 그는 조국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초대 조선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우호적인 황족이 필요하다고 판단, 영친왕을 유학이라는 명목하에 일본으로 데려가는데요. 일본은 차기 황제인 영친왕을 철저하게 일본인화시켜서 그들을 꼭두각시로 만들 셈이었던 것이죠. 메이지 천황은 이토 히로부미를 황태자의 유학을 담당하는 보육 총재로 임명하였으며 영친왕을 일본 황태자와 똑같이 대우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고가의 선물 공세를 펼치기도 하고 어린 영친왕의 친구와 시종까지 일본으로 데려와 그를 안심시켰는데요. 어린 나이에 볼모로 잡혀간 그에게 민족적 자의식을 기대하는 건 무리였을까요? 영친왕이 보기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자신을 아낀다고 생각하여 태산님이라고 불렀으며 두 사람이 함께 일본 일조여행을 갔을 정도로 신뢰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황태자의 직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의 멸망으로 황실은 일본 황실의 일부로 편입당하며 지위도 격화되는데요. 순종 황제는 이왕으로 의민 황태자였던 영친왕도 이왕세자로 불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영친왕은 황족의 전통에 따라 일본 육군 중앙유년학교에 다니게 되고 졸업 후에는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1919년 영친왕은 자신의 혼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사자도 신문을 보고 알았을 정도로 이 결혼은 내선일체의 선전을 위한 정략 결혼이었는데요. 독립신문은 영친왕이 일본인과 결혼을 하자 원수의 여자를 아내로 맞은 금수이며 적자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결혼 예정일 4일 전에 고종이 승하하게 되면서 민심은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는 부인 이방자가 타고 있던 마차로 불발탄이었지만 사제폭탄이 던져질 정도였는데요. 이 당시 영친왕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저 부인이 생겼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을까요?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볼모 생활을 한 그에게 정략 결혼이긴 하지만 유일하게 순수하게 다가온 사람이었는지 실제로 영친왕과 그의 부인 이방자는 사이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본에서 아주 호화스러운 생활을 합니다. 1927년 영친왕 부부는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의 전적지를 시찰한다는 명분이었으며 각 나라에서 프린스 오브 코리아라는 호칭으로 국빈 대접을 받았는데요. 각국의 인사들과 만나 사진도 찍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여행하는 이들의 모습을 유럽 각국의 신문들은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외신들 앞에서 그는 한반도의 상황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요? 헤이그 특사를 보낸 고종의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그는 단순한 여행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후 영친왕은 1940년 중장으로 진급하여 일본군 제1항공군 사령관으로 임명될 만큼 일본 군인으로서의 삶도 영위해 나갑니다. 하지만 영원한 제국은 없는 법이죠. 1945년 일본은 패망하고 맙니다. 천황은 실권을 빼앗긴 상징적 존재가 되었고 황족들은 평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막대한 재산과 면세 혜택도 사라졌는데요. 영친왕의 처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메가더 극동사령부의 외교부장인 윌리엄 세발드에게 면담을 요청합니다. 영친왕은 극동사령부 측에 국적법상 과연 자신이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의심스럽다며 유권 해석을 의뢰했고 한국과 일본 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 즉 서울의 왕궁 등은 한국 정부에 모두 기증하고 일본 내 재산은 생계를 위해 소유하고 싶다고 밝혔으며 현재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고 자신의 이름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는 두려웠을까요? 영친왕은 재정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얻고 싶다. 아들도 미국에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일본 내 재산을 모두 팔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미국 측에 통보한 것인데요.
일본의 침략으로 10살 때 일본으로 끌려간 뒤 일본 황족으로 살아오다 마침내 조국 해방을 맞았지만 그는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영친왕의 아들 이구는 MIT 공대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1957년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을 원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당시 이승만 정부에서는 여권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시기 영친왕의 귀국은 그 혼란을 가중시킬 염려가 있기에 이승만은 그의 입국을 반대하였는데요. 결국 일본 국적을 취득하여 일본 여권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선으로 고국을 떠난 지 56년 만인 1963년 완전한 귀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뇌혈전증으로 인한 실어증으로 말을 못하는 반신불수의 상태로 입국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고국에서 7년을 더 살다 1970년 5월 1일 한많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56년 만에 돌아온 해방된 조국에서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조국은 그리고 민족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금까지 역사 라디오였습니다.